다음은 레슨 2로서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이 IB 시스템에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그런 장치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장치들은 전기, 전자, 전산, 그리고 건축, 그리고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리고 컴퓨터 모두 복잡한 장치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설치의 구조를 가지고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하자 기간 동안은 운전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자 기간이 지나고 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전기기도 그렇지만 정보화 기기들은 보통 반도체 부품의 열화에 의해서 약 6년 정도 되면은 고장이 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6년부터서 우리가 보통 10년 정도까지는 이상 없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6년 고장 나기 전까지 3년부터서 보통 하자 기간이 2년까지니까 2년 이후 3년부터서 10년까지 7년간 또는 그 이상도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요. 그러니까 이 정보화 기기들의 사용 연수를 보면 일본, 미국, 독일은 아주 깁니다. 독일은 뭐 한 15년, 20년도 사용하고요. 다음에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체적으로 뭐 10년 이상 15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일본은 이제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교환이 되고 다시 리모델링이 되거나 아니면 재건축이 됐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일본도 시설 관리 부분에서는 역시 아주 대단한 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유지관리 부분이 상당히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건물 관리라고 하는 것은 건물 주인과 같아야 됩니다. 건물 주인과 같아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설치하고 나서 하자 기간 동안은 이상이 없이 움직이다가 하자 기간이 끝나고 나서 즉 말해서 설치 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해주는 하자 기간 동안은 나름대로 운전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는 시스템이 이상이 있다 그러면 건물주나 아니면 그 관리자가 왜 여태까지 잘 썼는데 이상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24시간 동작을 합니다. IB는 말씀드린 것처럼 IB는 고장이 나면 그 즉시 그 건물의 사고입니다.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24시간 정확하게 운전이 돼야 되고 혹시 이상이 있더라도 즉시 출동 서비스가 돼야 되는데 하자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만약에 그런 엔지니어가 그리고 또 그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업체하고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이 복잡한 시스템들은 결국은 어느 수점부터서 이상이 생길 때부터서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상태로 도래되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처음에 100%의 기능을 가졌던 것들이 80%, 70%쭉 해서 수년이 지나고 나면은 반도 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시스템의 운전 관리를 의뢰하는 데 있어서 시설 관리 전문 업체에게 되게 용역 관리를 줍니다. 용역 관리 주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에 대한 그 기능들을 상세하게 잘 파악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런 기술이 부족해서 시스템에 이상이 있었을 때는 손을 대지 못하는, 손을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는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계속 근무를 해주거나 아니면 전문 업체가 계속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만 관리해주거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용역관리 업체에 단지 금액으로만 결정되는 그런 방식에서 시스템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 첨단 제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사실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유지관리라고 하는 것은 반도체 부품의 열화 또는 이상 상태가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설치했던 업체 내지는 전문 업체가 주치의가 되어서 그 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그 기술자는 항상 그 건물에 있어서의 계속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준비되어야만이 이 유지관리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자, 유지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원 공급입니다. 전원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UPS의 동작 상태를 수시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UPS라고 하는 것은 배터리죠. 배터리에 의해서 정전이라든가 복전이라든가 아니면 이상 전압이 들어왔을 때에 그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보통 그 전원은 30분 정도 백업을 통해서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하게 되는데 30분 동안에 장치를 동작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에 혹시 정전이라든가 복전 상태에서 시스템의 돌입 전류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기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무정전 전원 장치는 온라인 타입으로서 한전의 전원이 들어오더라도 상시 UPS를 통해서 전원이 공급되는 그런 UPS를 선정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다음에 UPS를 계속 한전에서 인입되는 전기가 온라인 타입의 UPS를 통해서 컴퓨터에 전원이 공급되고 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정전이 되지 않으면 계속 PC에 전원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끔은 수시로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정전을 시켜봐야 됩니다. 강제로 정전이 됐었을 때 과연 이 무정전 전원 장치가 계속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가? 이 사실은 배터리가 방전이 됐거나 아니면 무정전 전원 장치 내에 인버터가 고장이 나서 AC를 DC로 바꾸고 DC를 AC로 바꿔주는 그 장치가 고장이 나서 동작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무정전 전원 장치 UPS는 어떤 시스템이든지 꼭 설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장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일부러 정전을 시켜서 UPS의 동작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서지 프로텍션, 돌입 전류나 유도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지 프로텍션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스 라인, 통신 라인에는 두 가닥의 전선이 있는데 이 두 가닥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 수집반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 곳이라도 서지가 들어와서 그 정보 수집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결국은 전체 DDC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보시면 이렇게 전원 두 가닥이 있습니다. 이 전원 두 가닥에 이렇게 전등이 설치가 되어 있죠. 전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캠프파이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야외에서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220V가 여기서 인입이 되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 전등 두 번째 거를 갖다가 여기가 쇼트가 됐다, 단락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단락이 됐다, 그것은 이것도 단락이고 이것도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등은 전부 다 꺼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DDC라고 가령 생각을 하시고요. DDC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DDC에 연결되어 있는 통신 라인 두 가닥의 서지, 그러니까 아주 나쁜 그런 영향이 있는 뭐 바이러스라고 하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정기적인 그 아주 나쁜 그런 신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신호들이 아주 빠르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상태에서 침입을 했었을 때 이 DDC가 망가지게 됩니다. 아니면 통신이 끊어지게 되죠. 그 상태가 바로 옆 DDC까지 전부 다 영향을 미쳐서 전체 DDC가 통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서지가 들어왔었을 때에 서지를 바이패스 하거나 아니면 서지를 차단하거나 소멸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야만이 DDC의 안전한 동작을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정전 후에 복전 시 초기 돌입 전류에 의한 시스템 손상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 이제 상상하십시다. 건물 내에 모든 장치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예고 정전이든 아니면 순간 정전이든 정전이 됐습니다. 자, 정전이 돼서 불도 꺼지고 장치들도 전부 다 오프가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복전이 됩니다. 그럼 복전이 될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만 동작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전체가 켜집니까? NFB라고 있죠. No Fuse Breaker. 차단기죠. 차단기는 정전 상태에서 모두 다 오프시키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두가 다 ON이 되어 있죠. ON이 된 장치들은 모두가 다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전됐다가 복전됐었을 때에 모든 장치가 순식간에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동작을 하게 되니까 전체 건물의 전기 부하가 가장 크게 걸리는 그런 시점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팬이라든가 아주 큰 동력을 갖는 그런 장치들은 그래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주 작은 신호를 주고받는 이 DDC라든가 첨단 정보화 기기들은 그 상태에서 많은 장치들이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자부품의 열화가 5년, 6년, 7년 이때쯤
시작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물론 그 전에 시작될 수도 있겠지만요. 보통 제 경험으로서는 하여튼 그 정도 시점에서 발생이 되는데 이렇게 열화가 된 상태에서 정전 복전이 반복된다. 그러면은 열화된 상태에 있어서의 그 DDC들이 망가지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 복전 시에 초기 돌입 전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원 투입 시간 설정기를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복전이 되더라도 몇 초 뒤에 투입이 되라. 그렇게 해서 초기 돌입 전류를 방지하게 되거나 아니면 전체 부하에 큰 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 방지 시설입니다. 이것은 저수조라든가 고가수조라든가 이 부분에 있어서의 단수 또는 물넘침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또는 기계실이라든가 공조 실내의 오배수 감시를 하게 되는 장치가 되겠는데요. 누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고가 나야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수는 물이 떨어졌으니까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안 나온다는 사실을 제실자가 근무자가 그 건물의 그 사용자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물이 넘쳤다, 야간에 넘쳤다, 관리자가 없는 데 넘쳤다. 그러면 그 건물은 지하 수배전실, 기계실 맨 아래층까지 큰 사고가 나고야 맙니다. 제가 분당이라든가 서울 모 건물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주거용 건물에서 만약에 물 사고가 났을 때, 물 넘침 사고가 났을 때는 만약에 겨울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난방을 할 수 없습니다. 난방 순환 펌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목욕물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급당 펌프를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라고 하면 아주 대형 사고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공간들은 항상 누수 방지 시설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원 공급 장치하고 누수 방지 시설하고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얼마만큼 중요하냐? 얼마만큼 중요하겠습니까?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무엇과 같을 수 있을까요? 바로 화재입니다. 화재. 화재와 전원과 누수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관리, 전원 관리, 누수 관리 이것은 절대적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절감한다고 애를 써서 1년 동안 절감을 다했다가 어떤 사고에 의해서 물이 넘쳐서 기계장치를 다시 보수하거나 교체하거나 아니면 전원 때문에 또는 화재 때문에 그렇게 망실되는 부분을 고려해 보면 얼마나 중요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UPS는 시스템 설치할 때에 설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시 확인은 꼭 돼야 되고요. 누수 방지 시설은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설치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역은 특히 인력 절감을 통해서 인력 절감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자가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을 순회하는 일이 점점 적어지죠. 그러면은 물이 넘쳐서 복도로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아니면 특정 공간으로 물이 흘러나왔을 때 그때 알 수 있지만 누수 감지 신호를 통해서 사전에 그런 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누수 전원 화재는 항상 어떻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정기점검 진단 보수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6년부터 열화가 돼서 10년 정도면 교체 시기가 된다 이랬습니다. 제가 어떤 리조트가 있는데요. 그 리조트를 18년 동안 8비트 컴퓨터를 가지고서 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모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8비트 컴퓨터를 가지고서도 유지관리를 잘 하게 되면 이렇게 15년, 18년, 20년까지도 잘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능들이 연동 동작이라든가 통합 동작이라든가 그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갖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 시스템들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6년부터 열화가 돼서 10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10년이면 무조건 교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또 교체를 하게 될 때도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교체를 하게 되고 하면서 자원을 낭비를 방지하고
또 기존에 썼던 시스템들에 대한 운영 관리를 아주 습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훨씬 유리하게 또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온습도 센서는 수명보다 편차 관리에 의한 수시 교체, 편차 관리, 자 에너지 관리에 있어서 또 한 가지입니다. 편차 관리라고 하는 것은 온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도 센서는 이상이 없는 걸까요? 냉동기를 1도를 낮추는데 냉동기는 2시간 돌아가야 됩니다. 냉방 시즌에 냉동기를 하루에 2시간씩 더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계속 돌립니다. 자, 현재 온도가 냉동기의 설정 온도가 예를 들어서 11도인데 센서가 이상이 있어서 12도로 나온다. 그러면 11도까지 되도록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온도 센서는 6, 7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보다 또 비싼 온도 센서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아주 적은 비용의 센서를 교체하지 않아서 편차 때문에 많은 전기 요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지 관리를 통해서 편차가 난다. 1도라도 편차가 난다. 그러면 센서는 교체를 해준 것이 맞지요. 특히 유체 쪽에, 그러니까 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센서들은 더더욱 결로에 의해서 온도 센서의 편차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또 센서와 제어기관의 거리가 먼 경우, 이런 경우에도 편차가 많아서 에너지 절감은커녕 에너지가 더 크게 낭비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온도 편차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다. 물론 습도 제어를 하게 되는 경우에 습도 센서의 편차도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지만요. 온도는 그 에너지하고 아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온도 센서의 편차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 입니다. 다음에 시스템 프로그램 및 번째 그리고 주변 기기의 점검 관리를 통해서 시스템을 아주 장수명을 유도하는 것이 이 유지 관리의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 IB에 있어서 아주 세세한 기술적인 부분은 강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거니와 여러분은 이 전기전자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고요. 또 그 내용들이 최근 기술이어서 쉽지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IB의 개념이라든가 또 종류 그리고 단위별 시스템들 그리고 상식적인 아날로그 디지털 디질로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것을 어떻게 통합하는가, 통합의 기술은 무엇인가, 통합의 규격은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알아봤고요. 다음에 이제 국내의 여러 가지 주거용 건물과 그리고 또 사무용 건물의 설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국내에 설치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유지 관리를 통해서 에너지를 절감한다는 것, 그리고 시스템 장수명을 유도한다는 것, 그리고 사고에 방지돼야 되는 화재나 전원, 누수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께서 IB에 있어서의 좋은 교육이 되어서 현재 설치하거나 설치 예정 중인 건물 그리고 또 기존 건물에 많은 활용이 되시도록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